935년 천년왕국 신라가 멸망했습니다. 신라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했던 왕조였습니다. 한반도를 통합하고 찬란한 불교 문화와 황금의 문명을 꽃피웠던 신라는 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신라의 멸망은 내부의 구조적 모순과 지배층의 타락이 맞물려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신라의 화려했던 이면에 숨겨진 내부 모순을 살펴봅니다. 경주의 황금기는 8세기에서 9세기였습니다. 삼국사기는 경주에 번성했던 모습을 전해줍니다. 도성 안에는 기와집만 있고 초가집이 한 채도 없으며 수추로 밥을 짓고 뗄나무를 쓰지 않았다. 삼국유사도 경주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도성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장이 연이어지고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다. 풍악과 노래소리가 길에 끊이지 않았다. 신라의 경주는 우리나라 정근대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왕궁인 월성을 중심으로 도심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관청 귀족 주거지 사찰시장 등이 구획화된 모습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전성기 경주에는 17만 8,936호가 있었습니다. 가구당 5 내지 6명이 살았다고 가정하면 경주 인구가 90만 내지 10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는 역사학자들 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대다수 역사학자들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믿지 않습니다. 경주 본지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실제 거주 가능 면적은 약 360만 평입니다. 남북과 동서 각각 5km의 경주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경주 인구는 15만 내지 20만 명 수준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 정도 인구만 해도 경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였습니다. 8세기에 세계 최대 도시였던 당나라 수도 장안과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의 인구는 약 100만 명이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20만 내지 30만 명이었습니다. 일본의 수도 헤이조큐의 인구는 10만 명이었습니다. 고려의 개경 인구는 10만에서 15만 명이었고 조선의 한양 인구는 10만 명이었습니다. 금입택은 경주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입택은 금이 들어간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전체 또는 일부를 금으로 장식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신라의 왕족과 귀족들은 금을 사랑했습니다. 금관은 왕과 왕족들의 위엄과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은 금으로 만든 귀걸이, 목걸이, 팔찌를 착용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금으로 만든 그릇, 접시, 컵을 사용했습니다. 귀족들은 집까지 금으로 치장했습니다. 경주에는 35채의 금입택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신라에서 귀족은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진 최고 지배층이었습니다. 귀족들은 권세와 부를 과시하기 위해 금입택을 지었습니다. 귀족들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호화로웠습니다. 당나라에서 수입한 비단과 진귀한 보석으로 몸을 치장했습니다. 흥덕왕은 귀족들이 해외 명품만 좋아한다면서 사치 향락 풍조를 개탄했습니다.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보르네오에서 잡히는 거북 등껍질로 만든 신라시대 머리빗, 페르시아에서 수입한 유리잔과 유리병 등의 사치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귀족들은 계절에 따라 별장을 옮겨 다니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며 시를 읽던 유의 방식은 그들의 탐미적인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경주의 화려함과 귀족들의 사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물적 자원은 어떻게 확보되었을까요? 여기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통치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통치체제는 경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예속 공동체인 지방 위에 지배자 공동체인 경주가 군림했습니다. 모든 길은 경주로 통한다는 말처럼 신라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자원은 경주에 집중되었습니다. 같은 신라에 살아도 경주 사람과 지방 주민은 다른 세계 속에 살았습니다. 경의제와 골품제, 군현제가 이런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경의제는 경주 출신에게만 관등을 부여해 핵심 관직에 오르게 했던 제도입니다. 골품제는 혈통에 따라 성골과 진골 6도품을 나누어 관직의 상한을 정해놓았던 제도입니다. 군현제는 지방관을 파견해 지방 주민을 통제하고 조세를 징수했던 행정구역입니다. 신라 촌락문서는 촌락의 생산물과 세금 징수에 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지방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민들은 많은 공물을 세금으로 바치고 노역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지방민들에 대한 수탈이 경주의 화려한 모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배자 공동체의 핵심을 틀어진 귀족들은 권력과 부를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사치와 권력 다툼에 빠져 있는 동안 지방민들에 대한 수탈은 극에 달했습니다.
가혹한 세금과 노역은 농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조세납부 독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정든 땅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유망민이 되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도적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심의 이반은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가장 무서운 위협이었습니다. 경주의 귀족들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황강황 때 처용은 달밤이면 경주거리에 나와 술 마시고 가물을 즐겼습니다. 시골 출신인 처용이 경주의 향락적인 문화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집에 들어갔다가 역신이 아내를 범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역신은 타락한 지배층을 상징합니다. 신라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을 소진했습니다. 진성여왕 때에 이르러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이 봉기했습니다. 백성들은 신라라는 국가의 보호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군주는 백성이라는 물 위에 떠있는 배에 비유됩니다. 백성들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어 엎기도 합니다. 민심은 신라를 떠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